어쨌든 지금 주진우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와 명태균 씨 사이에 USB 전달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김건희 씨가 매우 화가 나서 조선일보 폐간까지 언급했다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보도의 내용,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한나 변호사가 민주당의 서초 갑 당협위원장이죠. 네, 김한나 변호사가 명태균 씨를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다시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 들어보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그 녹취록,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 녹음은 그 경로 어떻게 주진우 기자한테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 내용은 이미 김건희한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계엄이 성공이 됐으면 자기가 본인이 1호 처단 대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주진우 씨는 지난 25일 명태균 씨가 작년 10월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용산에 전달했고 언론사 기자가 그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그 USB를 전달한 기자가 바로 조선일보 기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주진우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 가고 맨날 그 보도한 사람만 가지고 계속 뭐 명예훼손 정말 고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어쨌든 중요한 거 주진우 씨 제가 오늘 그래서 낮에 만났는데 괜찮다 들어와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조선일보가 자기네 뭐 기자한테 받았네 안 받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김건희 씨가 얘기한 내용이 도대체가 근거가 뭐였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명태균 씨가 주었다는 녹취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점점 더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게 과연 명태균 씨 입장에서 좋을 것이냐. 저는 사실 하나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보를 자기가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요. 무슨 가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갖고 있고 저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 그걸 자기가 터뜨리지 않아도 누군가 터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스픽스에서 계속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네. 빨리 얘기해라.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보도를 해주겠다라고 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더구나 명태균 씨가 주도해서 사실은 폭로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또 기자들이 명태균이 흘린 발언들을 가지고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를 한 것이지 실제로 뭐 자기가 무슨 이 국면을 마치 주도한 것처럼 하는데 자기는 사실 반대 장고까지 강경한 앞서던다고 너무 싫었어요. 기성방송 라디오 요즘 듣는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얘기가 이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명태균이가 지금 너무 머리를 한 2바퀴 돌려야 할 걸 4바퀴 5바퀴 돌려갖고 오히려 지금 자기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게 뭐냐면 탄핵이 인용될 시점이 다가오면 다갈수록 별대에서 별얘기가 다 나올 거라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까지 다뤄뒀던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1년 365일 동안 김건희는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중에 태반이 이권 문제였다는 건데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겠어. 그러면 명태균이 뭐 좀 옛날 거래해서 여론조사 장난쳤다는 거가 이제 쑥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한나 변호사 말로는 스픽스를 명태균 씨가 고소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그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의 뉴스들이 자기한테 이제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자기의 구속에 증거가 좀 된 것 같고 그런 거에 되게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스픽스 정기환 대표에 대해서 특히 화가 많이 나 있고 스픽스 패널로 나온 강혜경 씨의 인터뷰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매우 화가 많이 나 있고 신용환 교수에 대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말을 했다고 이제 명태균 씨께서 화를 냈고 그 부인인 이승은 씨가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내용들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승은 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홍준표 시장의 측근이로 알려져 있는 박재기라고 있어요. 박땡땡 씨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1억 원을 빌려줬네 안 빌려줬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때 강혜경 씨, 김태현 씨가 했던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그 얘기 좀 전달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씨, 미래한국 연구소의 소장인 김태현 씨가 그 명태균 씨의 이름을 팔아서 이건 이제
그 이승은 씨와 명태균 씨 측 주장인데요. 어쨌든 명태균 씨 이름을 팔아서 5천만 원 두 번에 걸쳐서 차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차용한 주체는 김태열이라는 거죠. 단지 이제 명태균 씨는 본인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졌다, 이제 이런 얘기, 차용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박땡땡 씨가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났다는 것입니다. 김태열 씨가 돈을 빌려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명태균 씨가 김태열이랑 같이 이제 또 그 박땡땡 씨를 이제 만나러 갔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5천만 원에서 1억이었는데 이제 1,000만 원 갚았으니까 9천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박땡땡 씨가 이제 명태균 씨 명박사 내가 얼굴 봐서 여기서 4천만 원은 빼줄 테니 앞으로 김태열이랑은 같이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태열 씨 보고 나중에 그 나머지 돈 갚아라라고 해서 사용증을 다시 이제 또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인데 실제 강혜경 씨나 김태열 씨 주장은 박땡땡 씨의 돈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것을 뭐 예를 들면 저와 같은 변호인들은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정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어쨌든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양쪽의 말이 이제 다 각각 저희가 전달을 지난번에 해드렸으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명태균 씨는 그래서 스펙스에서 얘기하는 혹은 스펙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의 얘기만 듣고서 말하는 것 때문에 매우 이제 아니 계속 우리는 기회를 줬는데 네. 명태균 씨는 뺐죠. 그리고 딴 매체만 주로 갔으니까 아마 강혜경 씨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큰 것 같고 네. 이거는 우리 같은 제3자가 보기에 서로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전 문제로. 근데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죠. 네, 네. 이건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우린 관심 갖는 거죠.